오늘은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인 백석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는 격동의 시대, 그리고 분단이라는 민족사의 비극 속에서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행과 고독,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시로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백석 시인의 생애와 사랑, 그리고 문학 세계를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석은 1912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백기행. 정주는 유서 깊은 고장이었고 민족 교육에 앞장선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문학적 기질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 그는 오산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는데요. 오산학교는 당대의 민족교육의 산실이라 불리던 곳이었고 여기서 백석은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일본 도쿄로 건너가 아오야마 학원 영어사범과를 졸업합니다. 젊은 나이에 해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일찍부터 세련된 감각과 지성을 겸비한 모던 보이로 주목을 받았죠. 백석은 1930년 불과 18살의 나이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이 당선되면서 문단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후 그는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문학에 더 깊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36년 25살의 젊은 나이에 첫 시집 사슴을 출간합니다. 이 시집은 당대 문단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시는 평안도 방언을 그대로 살려 고향의 풍속, 토속적인 정서, 그리고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을 아름다운 언어로 담아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사슴을 직접 필사할 정도로 백석의 시는 젊은 문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석의 삶이 늘 빛났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좌절되고 가정생활이 불행해지면서 그는 점차 만주로 떠돌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을 성찰하며 깊은 고독과 불안을 시로 남겼습니다. 대표작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그리고 흰 바람벽이 있어 같은 작품이 바로 이 무렵 쓰였습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시대의 아픔과 민족적 상실을 품고 있었기에 오늘날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이 찾아왔을 때 백석은 고향 평안도 정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죠. 625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북한에 남아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 세계는 체제 선전이나 이념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맞는 문학을 쓰지 못했고 결국 정치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 문학 번역과 아동문학 창작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959년 무렵 외진 산골 협동농장으로 추방당해 쓸쓸히 지내다 1996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문학적 재능이 억눌린 채 역사의 소용돌이에 갇혀버린 운명이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백석의 사랑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한 기생과의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1936년 함흥 영생여고에서 영어 교사로 있던 백석은 어느 회식 자리에서 젊고 아름다운 기생 김영안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예명은 자야. 당시 22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백석은 그녀에게 자야, 즉 한밤중이라는 애칭을 지어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동거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백석의 집안이었습니다. 양반 가문의 부모님은 기생 출신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백석을 강제로 결혼시키는데 백석은 첫날 밤에 도망쳐버릴 정도로 이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야는 끝내 백석의 앞날을 위해 그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백석은 자야와의 이별 뒤 그녀를 그리워하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를 씁니다. 이 시 속의 나타샤가 바로 자야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로
시작하는 시를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해방과 전쟁은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백석은 북한에 남고 자야는 남한에 머물면서 결국 두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야는 평생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요정 대원각을 운영하며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두 불교계에 시주해 성북동에 길상사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하다. 평생을 두고 한 사람을 사랑한 자야의 말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을 울립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후반부는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한 채 분단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백석은 서울이 아닌 고향 평안북도 정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많은 문인들은 서울에 남아 새 시대를 맞이했지만 백석은 가족과 고향을 택했습니다. 그 후 1946년 월북한 문인들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월북했다라기보다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에 협력하기보다는 그저 고향에서 문학을 이어가고자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남은 뒤 백석은 문학 활동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선문학가동맹 활동에도 참여했고 시집 출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 세계는 너무도 개인적이고 서정적이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즉 혁명과 노동, 집단을 찬양하는 문학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점점 문학계의 중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은 사상 검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문학도 철저히 체제에 복무해야 했습니다. 자유로운 감성으로 시를 쓰던 백석은 결국 정치적으로 불온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959년 무렵 그는 문학 활동을 중단당하고 외진 산골의 협동농장으로 추방됩니다. 거기서 그는 농사일을 하며 외롭게 지냈습니다. 시집도 신문도 친구도 없는 생활. 말년에 그는 사실상 망명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백석은 1996년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북한 문학사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의 지워져 있었고 남한에서는 월북 시인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연구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백석의 꿈은 소박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북권의 도시에서 선생으로 늙어가면서 시를 쓰는 살. 그러나 세상의 거센 풍파 탓에 백석은 높고 외롭고 쓸쓸했을지도 모릅니다. 시는 깊어야 하며 특이하여야 하며 뜨거워야 하며 진실하여야 한다고 여겼으나 북한이 바라는 문학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존재가 다시 조명된 것은 1980년대 이후 문학 연구자들이 그의 작품을 발굴해내면서부터입니다. 백석의 삶과 사랑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의 시에는 고향을 잃은 상실감, 민족의 슬픔, 그리고 사랑의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평안도 사투리를 시어로 끌어올려 토속적이면서도 세련된 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백석이 분단과 탄압의 비극을 겪지 않았다면 아마 그는 더 많은 시를 남겨 윤동주, 이상과 함께 한국 현대시의 큰 별로 빛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 백석의 삶과 사랑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루지 못한 사랑. 그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고통을 문학으로 승화시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시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시인 백석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